자, 오늘 절대부등식의 마지막 절대부등식이죠. 항상 성립하는. 그래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배웠었죠. 항등식. 얘는 항부등식처럼의 느낌을 받는 그런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뭐 거의 100% 출제를 보일 수밖에 없는 단원이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대부등식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부등식이 어떤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게 되는 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 되느냐면요. 여러분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있고 끝나도 상관없죠. 끝나기만 하면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또는 완전 제곱식이 되고 여기에 양수들이 왔어. 양수의 값을 갖는 식이 오고 이렇게 표현돼도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뭐 0보다 크겠죠. 이게 양수면. 이해되셨어요? 또는 식을 정리했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식이래. 그럼 얘는 제곱해서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린 항상 2차식이 거의 메인일 테니까 2차식을 여러분이 정리하면 판별식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되냐면 이렇게 붕 떠있는 포물선이거나 이렇게 접하는 거 있죠. 우리 무수히 많이 풀었던 그 2차식의 근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그럼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클 거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식을 가지는 그런 2차식이 절대부등식의 가장 기본 형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형태는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것. 알겠죠? 그렇다는 얘기야. 볼게요.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래요. 그러면 얘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래 완전 제곱식이야. a-2b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럼 완전 제곱식은 항상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럼 언제 등호? 항상 중요한 거.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 언제?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언제? 그래 a가 2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도 보자마자 a-b의 제곱이고 더하기 b의 제곱이구나. 아하, 얘도 제곱이니까 항상 제곱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 등호가 성립하니? 그러면 일단 a랑 b랑 같은데 얘도 0이고 여기 0이니까 a, b가 모두 다 모일 때. 그래요.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네. 오케이.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2차식 구조인데 완전 제곱식일 때 그때 절대부등식의 기본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왕 나온 김에 아까 했던 것 중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플러스일 때도 마찬가지고 얘가 2분의 1로 묶이고 여기에 어떻게 됐죠? a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부등식의 기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언제 같아? 그래 a, b, c가 모두 같을 때요. 뭐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됐고. 자, 집중. 자, 집중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또 학생들이 이건 다양한 어떤 편법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점수를 하나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원이니까 이해를 잘 해보도록 하자고. 자, 산술평균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평균 내던 것처럼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있죠. 2개 더해서 2로 나눈 걸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붙인 얘를 기하평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산술평균이 2분의 A 더하기 B가 기하평균인 A, 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 별량들이 평균을 내리려 이 별량들 A와 B가 반드시 뭐여야 되냐면 0보다 큰 수여야 된다는 거야. A, B 모두 다 0보다 커야지 된다라는 걸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가야 돼. 이게 생긴 게 산술기한데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산술기하의 증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편히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먼저 했던 증명법 뭐 있었죠? 이게 얘보다 항상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래요. 차죠, 차. 빼보는 거야. 자, 2분의 A 더하기 B에서 루트 AB를 뺍니다. 그러면 얘는 4분의 2분의 이 A를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래,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를 2배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라고 쓸 수 있죠. 이건 찢을 수 있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라는 거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B도 루트 B의 제곱이지? 그래. 그러면 2분의 왔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럼 언제 같아?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차를 이용한 증명이고요. 그리고 조금 난 있어 보이게 다른 학원 애들 뭐 이렇게 막 되게 있어 보이게 하던데 너도 있어 보이게 좀 해줘봐요 라고 한다면 이런 증명도 있어요. 기하적인 증명을 가지는데 반원을 이용한 증명이 있어. 반원. 왜 이러니? 반원. 원이 이렇게 있다. 그쵸? 이렇게 있는데 반짜리만 써볼게요. 이게 지름이에요. 얘는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여기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B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 혹시 알고 있나요, 여러분? 그쵸? 왜? 지름의 원주각은 90도예요 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중학교 우리 그 닮음 때 요 가운데의 제곱이 요 두 변의 곱과 같았죠. 그럼 내가 얘를 L이라고 하면 L제곱은 뭐가 되죠? 루트 AB가 돼요. 미안. L제곱은 AB가 되죠. 그래서 L이 루트 AB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L이 루트 AB인데 여러분 봐. A와 B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지름이 되죠? 지름. 그러면 이렇게 올리면 그렇지. 얘는 뭐가 돼요? 지름의 반지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는 반지름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선 두 개의 길이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루트 AB라는 이 현의 길이가 이 반지름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그렇지. 어때? 작아야겠지?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이 루트 AB보단 훨씬 더 뭐한 거야? 큰 거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단 항상 커야 돼. 그러다가 점점 얘가 이쪽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됐을 때, 즉 이 반지름과 이 길이가 서로 같았을 때 A와 B가 같았을 때 이때 같아진다. 아유, 뭐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수학이라는 게 사실.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 뭐 조합 평균은 뭐 한번 읽어보는데 뭐 그렇게 지금은 필요 없고 나중에 대수할 때 또 선생님이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산술, 기하, 조화가 있는데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만 일단 이해해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요? 자, 양수라는 조건 하에 합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 더하기 A분의 1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이 되면 얘가 약분되죠? 즉 a 더하기 a분의 1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증명 끝이야.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와 a분의 1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즉 a제곱이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1일 때겠죠. 그래서 1 두면 1분의 1이 2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언제 무엇을 보고 얘를 산술기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요 양수라는 조건과 이 역수관계, 역수라는 건 뭐죠, 여러분? 역수는 곱하기를 하면 1이 된다는 거죠. 자, 산술기하를 언제 써야 되냐면 크거나 같다 뭐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든 둘 중에 한 공간에 실수값을 딱 가지는 게 나와야 산술기하를 쓰셔야 돼요. 미지수가 낑겨 있는 게 나오면 산술기하를 가지 마. 왜냐면 굉장히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 지금 뭐 처음 배우는데 막 산술기하의 함정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약속을 한다고. 아까 산술기하의 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죠? 합 두 개를 더했고 합, 그죠? 2로 나눴죠. 그리고 루트에 곱했죠. 합 곱이죠. 합과 곱이 나오는데 이 2가 1로 가도 돼. 그래서 보통 애들은 어떻게 외우냐면 합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 이렇게 외워요. 산술기하의 그 형태를. 이때 이쪽이든 값으로 나오는 게 한 곳은 있어야 산술기하의 의미가 나온다고. 미지수가 들어가면 산술기하 쓰면 안 된다고. 둘 양쪽에 다 미지수야. 그러면 쓰일 때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된다고. 자, 그래서 선생님 얘 봐봐. a분의 b, b분의 2 서로 무슨 수야? 역수죠? 그러니까 바로 합이죠? 그럼 크거나 같다 어떻게? 2배의 루트 곱. 그럼 b분의 2 곱하기 a분의 b 약분. 아, 크거나 같다 2군요.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해? b분의 a하고 a분의 b가 같을 때, 결국 a제곱과 b제곱이 같을 때, 그 얘기는 a와 b가 같을 때겠죠. 양수 조건이었으니까. 즉 산술기하는 곱했을 때 뭔가 사라질 수 있는 그 값들이 미지수가 사라져서 실수값을 내뱉은 그 상태만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산술기하의 최대최소를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양수의 합이 일정하던지 양수의 곱이 일정해야 돼.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그 합과 곱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정한 값을 가질 때만 써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의사항 있잖아. 양수일 때 쓰고 합과 곱이 일정할 때만 쓰고 등호 조건을 항상 확인해서 써주시오. 이것만 이해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산술, 기하, 평균. 합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 이럴 때, 그쵸? 이 등호 언제? 두 대상이 산술기하를 간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을 때요.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사실 봐봐요. 합이 일정하죠? 합이 일정해. 근데 나는 이걸 알아요. 왜 아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수고 곱의 최대에 곱을 주고 합의 최소지. 그러면 원칙대로 가봐요. 합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이죠. 이렇게. 그럼 얘를 줬죠. 그럼 얘가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써보면 이 루트 xy가 먼저 쓰니까 작거나 같다 10 이렇게 되니까 루트 xy는 작거나 같다 5죠. 그럼 얼마야 얘는? 이게 루트 25잖아. 그럼 얘가 루트 25 이렇게 되는 거니까 xy는 25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25예요. 자, 얘도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곱이죠. 근데 얘가 100이라며. 그럼 얘가 100이니까 10이니까 20이지. 그럼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다 20이니까 최소값이 20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푸는 건 정상적인 거고, 그러면 시간원과 상관없이 우리는 센스 있게 두 개의 합이 일정, 곱이 일정이야. 그러면 곱의 최대값이니까 이게 서로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죠? 이게 다 등호일 때잖아. 등호일 때. 두 개 뭐 할 때? 그래. 같을 때 5씩 5일 때야. 그럼 5, 25.
얘도 두 개 같을 때야. 그럼 10, 10이겠지 뭐. 10, 10, 10, 10 곱해야 100이니까 같은 거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더한 거의 최소값은 20이다. 이렇게 산술계하는 그 좀 쉽게 갈 수 있는 또 접근법이 있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인데 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사실 여러분들 그냥 제곱의 합 구조가 나오고 실수 조건일 때 그냥 절대부등식의 어떤 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곱의 합 있죠? 제곱 합하고 곱한 것은 뭐 다음에 제곱이랑 같거나 같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제가 조금은 우리끼리는 좀 쉽게 한번 가자. 근데 조건이 뭐냐면 산술계하는 양수였는데 코시-슈바르츠는 네, 실수일 때요. 실수일 때. 이때 제가 뭐 이게 하나짜리, 두 개짜리일 수도 있고 세 개짜리일 수도 있고 별량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봐요.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냥 갈게 그냥.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게 위에 있는 코시-슈바르츠를 쓴 거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본단 말이야. 요 A가 여기로 갔어. 요 B가 여기에 개수로 갔어. 이렇게. 그리고 요 X가 이렇게 가고 요 Y가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다시. 그럼 봐. 땡제곱 더하기 땡제곱 땡제곱 더하기 땡제곱은 크거나 같다 땡땡 더하기 땡땡의 전체 제곱이에요. 그래서 1번이 1번으로 2번이 2번으로 3번이 3번으로 4번이 4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응?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럼 모든 게 다 완벽해지는 거.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코시-슈바르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짜리가 아니라 세 개짜리도 있지 않을까? 그럼 1번 제곱 더하기 2번 제곱 더하기 3번 제곱. 그 다음 4번 제곱 더하기 5번 제곱 더하기 6번 제곱은 크거나 돼요. 값이 아니라 위치예요. 위치. 그럼 얘는 땡땡 더하기 땡땡 더하기 땡땡의 전체 제곱. 그럼 여기 모은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쓰시면 코시-슈바르츠는 절대부등식을 푸는 어떤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합니까? 그러면 이때만 기억하면 되는데 요 자리 위치 있죠? A분의 X, B분의 Y 이 자리들의 비율 얘분의 얘가 들어가는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서로 같을 때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을 때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코시-슈바르츠예요. 자 가볼게요. 지금 제곱 있죠? 그럼 써요. 그냥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써주시고 여기 어떻게 온다고? A 오고 여기 B 오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 X 오고 Y 오고 닫고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9죠? 결국 내가 원하는 이 값의 제곱 즉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은 작거나 같다 4고 36이죠. 그럼 당연히 AX 더하기 BA는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그래 6까지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제곱이 절대값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시-슈바르츠는 말은 되게 어렵고 조금 헤비할 수 있는데 막상 또 적용해보고 이용해보면 별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등호는 언제? 그래 A분의 등호는 이거 안 쓰면 감점이야.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요.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 봐. 좀 선생님 얘는 제곱이 없어요. 그래 집중. 없을 땐 만들어요. 땡제곱 더하기 땡제곱 땡제곱 더하기 땡제곱은 크거나 같다 땡땡 더하기 땡땡의 전체 제곱이었잖아 얘들아.
보여? 그러면 제곱 이거 봐. 여기 x 앞에 1 있는 거고 얘 2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쓰고 2 쓰고 여기 x 쓰고 y 쓰고 그럼 여기 x 쓰고 y 쓰면 그래 여기 1, 2의 자리가 오케이 여기였단 얘기야. 1, 2가. 그렇게 이렇게 왔어야 되는 거니까 구조가 이렇게 왔고 이게 이렇게 왔고 이게 이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 어머 선생님 너무 신기하네요. 그럼 1제곱 더하기 2제곱 5죠? 그러면 5 곱하기 x제곱 y제곱도 5였죠. 그게 크거나 같다 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 x 더하기 2y도 이게 곱이 25니까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 작거나 같고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최대라고 쓰면 돼요. 요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퍼즐 맞히듯이 딱딱딱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 등호 성립? 그래 1분의 x랑 2분의 y가 같을 때, 즉 x는 2분의 y일 때 이거는 꼭 써주셔야 돼요.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아시겠습니까? 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양수일 때 a, b의 최대값. 이게 지금 대표 문항이에요, 여러분. 대표 문항. 그 대표 문항이니까 뭐 산술기하도 있고 뭐 코시-슈바르츠도 있고 한데 대표 문항 마무리하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좀 이제 알겠죠? 뭐 어떻게 풀고 싶어? 잘 풀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래요. 자, 그러면 합이 보이니까 2a 더하기 3b는 양수 조건이야.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6ab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죠? 12죠. 그럼 얘 약분이고 얘 6이죠? 그럼 크거나 같다 루트 6ab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니까 6ab가 어떻게 돼? 작거나 같다 36이죠? 그럼 ab는 작거나 같다 6.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결국 최대값은 6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등호는 2a랑 3b랑 뭐 할 때 같을 때 결국 그러니까 얘 6이고 얘 6이야 얘들아. 그러면 a 얼마야? 막 3이지. b 얼마야? 2죠. 내가 그냥 막 해도 되는데 그냥 멋지게 해줘야 되니까 그럼 2, 3, 6이 최대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얘도 해볼까? 그럼 얘 2, 2일 때겠지. 2. 그럼 얘 2 넣으면 얼마야? a도 2고 b도 2일 때야. 서로 같을 때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4, 16 4, 9,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하면 4, 9, 36 아니니? 자, 2인데 2제곱하면 4, 4, 16 4, 9, 36 그러면 더하면 52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잘못된가?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여튼 자, 그러면 이 별량이 아니다. 잘못된 이게 같아. 미안 쏘리. 자, 다시 막 하지 마. 해볼게. 4a 제곱 더하기 9b의 제곱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이거 2개 곱한 거니까 36 a 선생님 막 오버했어. 이거 아니지. 아까 그래. 36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2배고 36은 6으로 나오고 루트 ab인데 ab가 양수니까 그냥 ab로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을 때요. 아까 큰일 날 뻔했어. 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고 얘는 10이고 얘는 4니까 크거나 같다 48. 그래서 이 값의 최소는 48이죠. 그러면 언제 그래? 이 두 개가 같을 때 4a 제곱과 9b 제곱이 같을 때, 즉 2a와 3b가 같을 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약식으로 가던 거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주의하실 겁니다. 집중. 자, 곱으로 표현된 산술기하는요, 산술기하 가지 말고 전개후 산술기하. 그냥 왠지는 또 선생님이 얘기하겠지만,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를 가도록 해. 그럼 전개해보자. ab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ab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의 최소만 구한 다음 거기다 2를 더하면 되는 거야. 즉 ab 플러스 ab분의 1 더하기 2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최소값에다가 2 더해주면 되잖아. 자,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이니까 1이죠. 그럼 크거나 같다 2예요. 즉 이 값의 최소는 2고
더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최종 최소값은 4다. 자, 언제 같아요? 등호는 네, a, b의 제곱이 1일 때, 그러니까 a, b의 제곱이 1일 때니까 a, b의 곱이 1일 때겠죠. 자, 얘도 막 이 두 개를 어떻게 산술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배 법칙 해주고 나서 살펴봐. 그러면 a 약분 16 더하기 b분의 2a 더하기 a분의 8b 더하기 1이죠. 즉 16과 1을 오른쪽 왼쪽 살포시 놔두고 그 다음 요 두 개만 산술기하러 가보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배에 루트 곱하면 bb 다 죽고 8이 16이죠. 그 루트 16은 크거나 같다 4니까 8이죠. 즉 이 안 박스의 최소는 8이니까 8에다가 17 더해줘서 답은 25가 최소값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됐습니까? 네, 그럼 언제 같아요? 그래요, 언제? 이 두 개가 같을 때, 즉 b분의 2a랑 a분의 8b가 같을 때 4a, 2a의 제곱이 8b 제곱이랑 같을 때 a 제곱이 4b 제곱이랑 같을 때 이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똑같은 거네요. 자, 똑같고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길이가 100인 줄로 오른쪽 같은 4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길이를 줄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가 요 가로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세로의 길이를 b라 한다면요. 가로는 a가 2개 필요하고요. 이 b는 하나, 둘, 셋, 넷, 5개 필요하죠. 그래서 2a 더하기 5b 한 개 전체 100m의 줄이 필요할 거예요. 자, 합이 좋죠? 근데 길이니까 a도 양수고 b도 양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합이 보이잖아. 그죠? 합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합 2a 더하기 5b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10ab 이런 거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100이라고요. 아까 했던 거네요. 그럼 얘가 얼마의 값을 가져야 돼? 즉 루트 10ab가 작거나 같다 50이겠죠? 2 나누면 그쵸? 네, 그래서 얘가 양변 제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때 같을 때가 최소니까 결국 10 곱하기 ab가 50의 제곱이니까 50 곱하기 50 해서 ab는 10분의 50 곱하기 50 약분 ab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2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게 a 곱하기 b가 넓이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래서 이 넓이의 최대값이 250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둘레는 언제 그거냐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2a하고 5b가 서로 같을 때인데 걔네들이 얼마씩 가져가야 되죠? 그래요. 50씩 가져가야 되니까 a는 25가 되고 b는 10이 되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는 a 2개, b 2개니까 a 2개 50, b 2개 20. 그래서 결과는 70. 됐어? 그래서 넓이의 최대가 되도록 할 때에 250이 되도록 할 때 그때 AB의 등호 조건에서 A가 25고 B가 10이 나와서 바깥쪽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70m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토록 제가 3번에 걸쳐 강의를 올려드린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여튼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어보고 복습하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다 보면 언젠가 또 별거 없구나 라는 거 느끼게 될 거고요. 다음 수업은요. 자, 함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본격적 마지막 단어는 함수로만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